자, 국제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일단 국제정의 그러면서 형사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그 형사재판, 민사재판 그런 거 알죠? 범죄에 대한 어떤 정의입니다. 근데 그 형사재판은 국가가 국가 내에 국민이나 타국이 자국에 와서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재판하는 게 형사재판이라면, 근데 그 범죄 행위를 그 국가 스스로가 재판을 할 능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자꾸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가서 그 보면은 대한민국 내에서 누가 범죄 행위를 했으면 대한민국 스스로가 그것을 처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프리카 같은 데 생각하면 됩니다. 아프리카 어떤 국가 안에는 그 국가보다 더 센 반군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꼭 반군이 나쁠 수도 있고 그 국가가 나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들은 그 범죄 행위가 그냥 범죄가 아니라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가 그 국가 내에서 그들을 처벌해서 형사 정의를 실현하질 못해요.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즉 집단 학살 같은 경우입니다. 무슨 학살? 집단 학살. 그럴 때는 뭐 유엔 같은 곳에서 그들을 잡아다가 이제 대신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재판소를 우리는 국제형사 재판소라고 해요. 아직 문제화된 적은 없는데 살짝 한 번쯤 진짜고 한번 눈탱이로 몰랐지롱,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설마 하다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한번 쑥 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주세요. 국제형사재판소. 근데 이제 요런 게 좀 유치하죠? 국제형사재판소랑 사법재판소는 좀 달라요. 그래서 형사정의는 형사자가 들어갔고요.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법재판소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민사와 가까운 건데 민사소송과 좀 비슷한 건데 이제 우리나라의 케이스로는 독도의 예를 들면 돼요. 즉 독도가 이제 이상한 애들이 와서 자꾸 자기 거라고 주장하잖아. 그럴 때 이거 니네 거 아니거든.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고 긴 얘기는 안 하고요. 어쨌든 범죄와 관련된 것은 무슨 재판소다? 형사. 이게 형사적 정의라면 또 분배적 정의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죠. 아까 보니까 국가 간의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다든가, 그 다음에 14강에서 착한 소비의 문제에서 우리가 공부했을 때 제3세계의 어떤 노동력들이 지나치게 착취당하는 모습들, 그런 걸 우리 생각해 보면은 분배적 정의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럴 때 생각하는 게 나오는 개념이 뭐다? 공적 개발 원조. 선생님 책에 있으니까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원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 한번 이야기 좀 해볼까요?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가. 왜냐면은 6.25가 끝났을 때 전 세계 극빈국 탑 10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요즘 이디오피아 진짜 앙상한 나라들 거의 그런 수준급에 들어갔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었고, 어느 글에서 봤는데 어떤 그 미군의 한 장군은 6.25가 끝나고 우리나라를 떠날 때 그랬답니다. 이 나라가 나라 같은 형태를 띠려면 앞으로 100년은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6.25라는 그 전쟁 속에서 그냥 싹 사라졌어요. 싹. 완전히 그냥 다 사라진 거죠. 그러고 또 6.25 이후에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원조를 가장 많이 받았던 나라예요. 유엔군도 많이 참전했었고 또 유엔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원조를 가장 많이 받았는데, 그 당시 그 이후로 유엔이 만들어진 이후로 수많은 원조국이 있었지. 원조 대상국. 그 원조 대상국 중에서 지금 남의 나라를 원조하는 유일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전에는 불쌍하다고 원조를 받았는데 이제 남에게 뭐를 해준다? 원조.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생각이 좀 몰라서 모른다는 표현도 이상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해외를 원조한다. 그러면은 뉴스를 보시고 좀 화를 내셔요. 왜냐면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왜 남의 나라 걱정을 먼저 하냐. 저 말도 안 된다. 그런데 그 말도 맞습니다. 왜 우리 국가 안에 우리 국민이 먼저 우선적으로 좀 빈곤에서 벗어나야겠죠.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그 원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해봐야겠죠.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가 좀 국가적 차원에서, 물론 국가 안에 빈곤한 사람이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가 좀 원조할 입장이 됐으면 당연히 국가는 원조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원조를 그런 넓은 마인드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국가라고 말했지만 이제 또 국가 아니고 개인을 강조하는 사상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자, 그런 생각으로 자, 원조를 의무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원조를 자선으로, 즉 개인의 자율적 선택, 자유, 지상, 주의. 분배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선택에 맡겨야 한다. 최소의 국가. 누구니? 노직. 이쪽은 자선이에요. 그러니까 자선이니까 이건 칭찬받을 일이야. 하지만 최소한 의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뭐는 아니라고요? 의무는 아니다. 자, 그리고 의무로 바라본 사람 일단 칸트 들어갔고요. 칸트보다 우리는 싱어와 롤스를 가지고 이제 많이 문제를 내죠. 의무라는 표현에서 자선이다, 보상이다 이런 표현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자선 안 되고 이 보상이라는 단어도 왜 안 되냐면 보상이라는 것은 과거의 자신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상이라는 단어는 과거에 자신이 책임을 졌기 때문에 뭔가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 보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누군가의 피해를 주고 안 주고를 넘어서서 의무적 차원에서 약소국이나 약소국의 국민이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거니까 어떤 책임의 개념이 들어가진 않아요. 자, 그래서 보상 X, 당연히 자선 X. 자, 그리고 싱어와 롤스를 많이 기본적으로 비교시켜 줍니다. 사상적 배경, 당연히 싱어는 공리주의죠. 자, 그 다음에 세계 시민주의라는 단어를 좀 알아주시면 좋은데, 세계 시민이라는 단어가 좀 악센트를 좀 주고 읽어주시면 돼요. 즉, 개개인을 강조한 거예요. 즉, 고통받는 개개인들을 강조한 거지, 국가를 강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싱어의 원조의 대상은 물론 가난한 나라를 지원하자. 그 안에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자라는 표현이 싱어에 정확히 옵니까? X입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살짝 오른 오주셔야 돼요. 하지만 싱어가 가난한 나라를 지원한다고 말할 때라도 싱어가 직접적으로 말한 건 그 국가라는 개념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 안에 있는 누구? 행복하지 못하고 빈곤한 사람들을 목표로 했다라는 걸 먼저 알아주세요. 왜? 국가보다는 시민, 사람을 먼저 강조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공리주의에서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인간을 지배하는 양대 원리잖아. 그렇다면은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가 고통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들을 지원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 원리 아시죠? 이익에 평등한 아니면 동등한 고려의 원칙. 자, 이 표현은 우리가 싱어의 환경윤리에서 동물을 고려할 때도 이 원칙을 썼고요. 그러니까 이 원칙 하나로 여러 군데 울고 먹어요. 싱어 이분은. 그러니까 훌륭한 부신이지. 이론 여러 개 만들고 따로따로 쓰면 우리 공부할 때 힘들잖아. 싱어는 이거 하나 가지고 동물을 고려해야 되는 이유. 웨이셔머. 이게 동등한 고려의 원칙. 싱어는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해외 원조를 해야 하는 이유. 이게 동등한 고려의 원칙. 이걸 가지고 다 설명해 줬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고마우신 분이고. 자, 이 행복과 복지. 그 다음에 빈곤의 극복. 자, 그 다음에 인류 전체의 이익을 말했죠. 그래서 세계 시민주의. 그렇다고 해서 인류의 삶을 균등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인류가 상식적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런 거 자꾸 문장으로 외우지 말고 모든 인류가 평등해지자. 이건 좀 마르크스에 좀 가까운 뉘앙스로 가고 있잖아. 그 사회의 불평등은 일단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통은 우리가 극복시켜 주자라는 것일지 모든 인류가 똑같자. 모든 인류가 평등해야 된다. 모든 인류가 똑같은 행복.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균등자나 평등자 들어가면 안 돼요. 불평등의 극복 그런 표현도 안 돼요. 이 그림에서 그래서 싱어는 개인을 강조합니다. 원조의 주체로 누구를 강조한다? 개인. 그래서 이렇게 썼지만 그래서 국가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써주는 것도 좋아요. 당연히 국가가 원조하는 거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요. 다만 개인적 차원에서 원조를 좀 더 많이 강조하신 분. 이렇게 보면 누구? 싱어. 자, 롤스는 세계 시민주의적 접근, 즉 싱어의 접근이 아니고요. 국제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했어요. 국제. 왠지 국가라는 개념이 들어갔죠.
국제니까 이쪽은 세계 시민이고 그래서 국가 간의 경계와 구분을 강조합니다. 뭐를 강조한다고? 국가 간의. 그러면 국가 간의 경계와 구분을 강조했다라는 것은 국가가 국가를 도와주는 뉘앙스가 강한 거예요. A 국가가 무슨 국가를? B 국가를 이렇게 경계를 강조했으니까. 이걸 강조하는 뉘앙스가 강한 게 누구다? 롤스입니다. 그래서 원조의 주체를 물론 이분도 개인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누구를 좀 더 강조한다? 국가. 만민법이라는 단어는 롤스가 쓰신 책 제목이 만민법입니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자, 볼게요. 질서 정연한 사회, 이게 원조의 주체예요. 자, 그럼 고통받는 사회, 이게 원조의 대상입니다. 근데 롤스가 말하는 어떤 원조의 대상을 여기가 질서 정연한 사회 그랬으니까 원조의 대상을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 그렇게 보면은 더 쉬운데 왜 고통받는 사회라고 말했냐면은 롤스는 질서 정연하지 않은 모든 사회가 원조의 대상은 아니에요. 질서 정연한 사회 중에서 무슨 사회? 고통받는 사회가 원조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건 국가라고 봐주겠죠.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의 대상을 주체를 좀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국가 간의 경계와 구분을 강조했다. 이게 롤스. 얘는 싱어 이분은 국가 간의 경계보다는 세계 전체 안에 있는 고통받는 세계 안의 개개인들을 좀 주된 대상으로 하였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질서 정연한 사회가 고통받는 사회를 어떻게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질서 정연하게. 즉 제도나 문화를 개선해서 무슨 사회를 만들어준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준다. 왜? 롤스는 빈곤의 원인이 그 사회의 뭐 지하자원 이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낮아졌기 때문에 빈곤하다고 바라봤어요. 뭐가 낮아졌기 때문에 빈곤하다고 바라봤다? 질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질서 정연한 나라. 일본도 있지만 싱가포르가 질서가 제일 정연하죠. 거긴 담배꽁초 버리면 50만 원, 뭐 하면 뭐 어쨌든 질서 제일 정연해요. 자,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어떻게 보면 국민 소득이 제일 높아요. 1인당 국민 소득이. 질서 정연한 거. 싱가포르가 주변 국가보다 지하자원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석유가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잘 살아요. 뭐 하기 때문에? 질서 정연. 두 번째는 뭐 일본 정도 될 거예요. 세 번째 아시아에서 그래도 질서 정연한 나라.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잘 살죠. 즉 잘 사는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은 질서 정연해요. 질서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석유 많이 나오는 못 싸워도 걔는 그쪽도 살아요. 왜? 석유가 다 많이 나오니까. 그러나 석유 많이 나온다고 무조건 잘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중동의 수많은 산유국 중에 석유 나와도요. 대다수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삶을 사는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롤스의 책에서는 아르헨티나를 예를 들었어요. 그냥 아르헨티나 그러면은 축구 생각나죠? 뭐 생각난다? 축구. 하지만 그 나라의 어떤 빈곤 수준이나 범죄 수준을 바라보면 상상 초월이에요. 전 세계에서 범죄 제일 많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석유가 나요. 근데 되게 못 살아요. 질서가 되게 없어요. 마피아 되게 많아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석유 나면 좋지만 석유 안 나도 하더라도 지하자원이 적다 하더라도 그 사회가 질서 정연한 나라치고 가난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빈곤을 해결하긴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빈곤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국가 간의 경계를 강조했으니까 그 국가를 그 사회를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준다면 빈곤의 문제는 알아서 스스로 척척척. 그 스스로 어린이 있잖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질서만 정연하다면. 이해하셨습니까? 아르헨티나를 예를 들어서 꼭 생각하세요. 아르헨티나가 여러분 축구만 생각하지 말고 그 축구 선수 누구야? 어쨌든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아르헨티나 한번 네이버에 탁 쳐서 아르헨티나의 범죄, 아르헨티나의 지하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가난한지. 미안하네 아르헨티나. 어쨌든 이 사람 책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인 거죠? 어쨌든 고통받는 사회라는 거. 자, 싱어의 어떤 논리를 좀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싱어는 공리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했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물에 빠진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쾌락은 추가고 고통은 회피하고. 그러면
고통을 느끼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건 싱어를 넘어서 공리주의 기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남녀차별 반대해요. 어떤 인종이건 다 똑같이 느껴요. 그래서 인종차별 반대해요. 그래서 공리주의적 시각은 세계 시민주의 시각으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과 국가 관계없이 인류 전체의 행복을 강조하는 것, 이게 공리주의, 이것이 누구로 가자? 이것을 싱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공리주의는 비용 대비 효과죠. 무슨 성을 강조하니까요? 성이니까. 자, 싱어의 예는 이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하기야. 자, 물에 빠진 사람, 이 사람에게 구하지 않으면 희생되는 것은, 비용은 생명이죠. 내가 이 사람을 살려줬을 때 내가 소요되는 비용은 옷이죠. 젖은 나의 옷이죠. 젖은 나의 옷과 생명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옷 한 벌 젖는 것이 그렇게 아까우냐라는 거지. 그거 아까워서 사람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문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비용 대비 효과적 차원에서 우리는 당연히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조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빈곤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해주고 원조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네. 자, 이 사람의 책에 보면 1달러의 가치라는 말이 있어요. 1달러라는 것은 이 사람 책 참 재밌게 잘 씁니다. 여러분들 사실 1달러나 2달러일 수도 있는데 얘는 1달러의 사례로는 생수를 얘기했어요. 생수. 우리가 무심코 그냥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 게 세븐일레븐에서 사 먹는 생수 한 통이지. 그게 1,000원. 그런데 이 1,000원이라는 값이 아프리카에서는 무슨 그 전염병이나 그런 걸 예방 접종할 때 쓰는 약이 한 1,000원 정도 된대요. 근데 그 1,000원이 없어서 그 주사를 맞지 못하여서 정말 고통받는 전염병이나 이상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인간이 아프리카에 그렇게 많대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 그 1달러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생명을 살려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내가 받은 그 고통, 1달러로 사 먹지 못한,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안 사 먹고 그냥 사무실에서 컵으로 마셔도 될 수 있었던 그 물의 가치와 그 생명의 가치를 비교해 본다면 한번 우리가 그것을 아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닐까라는 예를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자, 이거 그냥 소득, 전체,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기 기본 생활을 하고 남은 소득의 몇 퍼센트? 1% 정도는 기부해야 된다. 적정 수준은 한 5%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말을 들으면은 좀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왜 원조가 우리에게 의무로 다가오는지 자신의 논리를 설파했습니다. 롤스를 한번 비교시켜 볼까요? 의무, 세계 시민주의, 국제주의, 경계 중시. 이렇게 개인을 강조했지만 국가 무시한 거 아니고요. 국가를 강조했지만 개인 무시한 거 아니고. 자, 빈곤이 직접적인 세계 모든 빈민, 빈곤이 직접적 대상이라면 얘는 고통받는 사회를 무슨 사회로 만들어주자? 질서정연한 사회. 그러면 빈곤의 문제는 알아서 스스로. 자, 5% 제도 개선. 지나친 이상주의. 전 세계 위아더 월드로 가잖아. 뭐로 간다? 위아더 월드로 가니까. 자, 그다음 롤스의 한계, 요건 좀 별표시 쳐주세요. 그래서 자신의 정의론 중 차등의 원칙을 국제적 정의에는 제대로 적용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최소의 수혜자의 국가에게 최대의 혜택이 가자라는 어떤 국가적 차원의 어떤 그런 것들은 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럼 이거 적용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 있잖아. 석유가 많이 난 나라, 그리고 석유 지하전이 하나도 없는 나라, 그리고 지하전이 없는 나라가 최소의 수혜자 국가겠지. 근데 좀 석유가 많은 나라들이 남는 석유를 최소의 수혜자 국가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꿈 같은 이야기죠. 그럼 우리도 이제 석유 산유국으로부터 석유를 좀 일정 부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적용시키진 않았어요.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차등 원칙은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요건 좀 센 거 해볼게요. 롤스가, 자, 원조의 주체는 질서 정연한 사회래요. 근데 원조의 대상은 무슨 사회라고요? 고통받는 사회라. 그런데 이건 내가 하는 수업이에요. 딴 수업엔 좀 없을 거야, 아마.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가 있어요. 원래는 질서 정연하면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가 있겠지. 그런데 롤스는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를 두 개로 나누었어요. 고통받는 사회와 무슨 국가? 무법 국가로. 여기서 그냥 어린 그 제3세계 국가 정도로 좀 보십시오. 자, 그러면 고통받는 사회는 어떤 나라냐면 읽어볼게요. 롤스의 질서 정연하지 않은 국가는 고통받는 사회와 무법 국가로 나누어진다. 이 중 고통받는 국가는 원조의 대상, 이쪽이 원조의 대상이에요. 무법 국가의 경우는 1차적 설득, 최후의 수단은 정의 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북한을 생각하면 된다. 질서 정연하지 않은 모든 국가를 원조의 대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남의 나라에 가난하고 질서 정연하지 않으면서 남의 나라에 적대적이지 않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적대적이지 않은데 질서 정연하지 않은 나라고, 얘는 질서 정연하지 않은데 남의 나라에 뭐한 국가다? 적대적인 국가지. 그럼 질서 정연하지 않은데 적대적인 국가를 우린 깡패 국가라고 말합니다. 무슨 국가? 깡패 국가. 이런 국가에게는 원조해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 원조해주면 그 원조 가지고 또 뭐 만드니까? 행복이 만든. 지금 이제 착해졌으니까 안 만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작년까지는 원조해주면 안 된다 그랬지. 왜? 원조 받으면 그거 가지고 못 만드니까. 행복이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쪽 나라는 일단은 여기는 원조를 해줘요. 교육 원조 같은 걸. 이쪽 나라는 1차적으로 설득을 한대요. 뭐니? 좀 이런 거 만들지 마. 우리 그 다음에 원조를 해주든 뭘 해주든 해줄 테니까 일단은 만들지 마. 근데 김정은이가 자꾸 만들어요. 끊임없이 만들어요. 그럴 때는 마지막 수단으로 뭐까지 할 수도 있다? 정의로운 전쟁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롤스가. 근데 이제 지금은 바뀌었죠. 아직은 정확히 모르지만 이제 뭐 착한 사람 됐다고 자기가 이제 커밍아웃을 했으니까. 내 말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왜 롤스 책에 질서 정연하지 않은 국가를 원조의 대상으로 말하지 않고 여기처럼 말하지 않고 뭐라고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의 대상으로 했습니까? 이유는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 중에서 무법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고요. 무슨 사회만? 고통받는 사회만 원조의 대상입니다. 그 뜻이고요. 요런 거 한번 풀어볼게요. 원조의 최종 목표는 국가 간의 불평등 해소이다. 이건 모두 X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국가 간의 불평등을 해소한다라는 건 국가 간이 뭐해지다는 뜻이니? 평등. 둘 다 국가 간의 평등을 지향한 건 말이 되지 않지요. 국가 간의 빈부격차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틀리고요. 절대적 빈곤 해결을 위한 원조는 보편적 의무, 둘 다 의무죠. 자, 싱어는 빈곤이 직접, 롤스는 간접. 그래서 얘는 질서 정연한 사회 만들기. 부유한 국가의 부가 빈곤한 국가의 부로 부가 빈곤한 국가로 이전되어야 하는가. 2016년 3월에 냈는데 일단 싱어는 찬성이에요. 근데 이때 빈곤한 국가로 간다라는 요 표현은 국가 안에 빈곤한 사람이라고 좀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뭐라고 읽자? 국가 안의 빈곤한 사람. 조금 이제 약간 의문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 국가입니까? 빈곤한 사람인데. 근데 빈곤한 국가라고 말을 했어요, 싱어가. 근데 이때 말하는 빈곤한 국가라는 표현은 빈곤한 국가 안에 있는 빈곤한 사람. 그렇게 읽어주세요. 롤스는 반대. 자, 부의 이전을 롤스는 반대했죠. 그냥 질서 정연하게만 만들어주는 거지. 자, 국제주의 입장이죠? 오케이. 자, 요거 읽어보자. 고통받는 국가에 대해서 원조를 실시하고요. 무법 국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뭐 한다? 설득. 설득해서 안 되면 정의로운 전쟁.